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주변에 말 한마디 없어도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분들 꼭 계시죠? 반면에 어색함을 못 견뎌서 쉴 새 없이 떠들지만 정작 돌아서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등잔 밑의 심리학이 냉정하게 경고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대화의 공백이 두려워 억지로 말을 뱉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매력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왜 말이 없는 사람에게 더 끌릴까요? 그건 단순히 말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침묵을 다스리는 기술이 남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대화가 뚝 끊기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무세운 말이라도 해야 하나? 나를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에 쫓겨 영혼 없는 소리를 내뱉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 정적을 즐깁니다. 상대가 안절부절 못할 때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가만히 기다려주는 그 짧은 찰나가 상대방에게는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런 아우라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대화 중에 말이 끊겼을 때 억지로 화제를 돌리지 않고 딱 5초만 더 버텨보세요. 그 5초의 공백이 여러분을 훨씬 더 깊이 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이들은 눈을 엽니다. 관찰력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회식 자리에서 누가 고기를 못 먹고 있는지, 회의 중에 누가 지쳐서 입술을 깨물고 있는지 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자랑에 바쁠 때 조용히 다가가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일찍 들어가 쉬세요. 라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지만 내 상태를 정확히 읽어준 그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짜 보고 있구나 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섬세함이 쌓여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입을 닫고 시선을 돌려보세요.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주변 사람의 표정이나 손짓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값은 달라질 겁니다. 말이 많아서 미천이 드러나는 삶에서 벗어나 침묵으로 상대를 장악하는 우아한 생존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한 사람의 가치는 치솟기 마련이니까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거든요. 다들 자기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세상에서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내어주고 싶어질 겁니다. 말수가 적은데도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필살기는 바로 온몸으로 들어주는 리액션에 있습니다. 화려한 입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아, 정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며 짧지만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평판을 결정짓고 무시당하지 않는 단단한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 많은 건 더 이상 매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내뱉어 스스로 가치를 깎아먹기 일쑤죠. 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서 고급 정보를 다 가져다 주고 본인의 패를 먼저 보여주니까요.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를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가장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껏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라고 자책해 왔다면 그 생각을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오히려 그 서툰 입담이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다 분위기만 더 싸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신 상대의 말에 정성스럽게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그 리액션 하나의 상대방은 여러분을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을 안 했는데 대화가 잘 통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경청한 사람입니다.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경쟁에서 내려오세요. 조용히 듣고 예리하게 관찰하며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에 심리학이 제안하는 이 침묵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무례한 소음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카리스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하다고 믿지만 사실 관계의 판을 짜는 건 조용히 상황을 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임에서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과 조용히 있다가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 중 누가 더 무겁게 느껴지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자는 미천이 금방 드러나 불안해 보이지만 후자는 도무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감을 주죠. 인간관계에서 에너지가 바닥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외향성을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텐션을 높이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결국 내 영혼만 텅 비게 되죠. 하지만 진짜 현명한 내향인들은 이 에너지를 아껴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가성비 있게 사용합니다. 남들이 10명을 만나 에너지를 낭비할 때 이들은 단 두세 명의 소중한 인연에게 깊은 진심을 전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 바로 만만한 사람과 귀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는 태도가 남들에게는 오히려 여유로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타인에게 매달리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내향인들은 타인에게 목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주면 좋지만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이 쿨한 태도가 상대방을 안달나게 만드는 겁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게 인간관계의 생리거든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는 너무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조용함을 역으로 이용해 보세요. 모두가 밖으로 에너지를 쏟을 때 여러분은 내실을 다지세요. 혼자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나만의 취향을 쌓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몸값을 폭락하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어선이 될 겁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분위기에서 묵직한 내공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내향인의 비밀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외향적인 세상을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터리가 작다면 그 작은 배터리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드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무의미한 소음 속에 섞여 가치를 잃어가는 대신 침묵이라는 고결한 무기를 들고 여러분만의 길을 가세요. 등잔 밑에 심리학이 확신하건대 조용히 내면을 채운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자꾸만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떠나거나 무시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자신을 과시하고 포장하려고 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의 불안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단단한 사람은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거나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질 때 평소에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은 욱하며 맞서 싸우다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공이 깊은 내향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그 상황에서 아주 짧고 건조하게 대응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벽으로 느껴집니다. 내 감정을 섞지 않고 팩트만 남기는 기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태도를 흔히 품격 있는 단호함이라고 부릅니다. 예의는 깍듯하게 차리되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웃음기를 거두고 정확하게 내 영역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로 뱉지 않아도 여러분의 표정과 분위기가 이미 경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쓰레기를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해 준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세상에는 배려를 약함으로 착각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을 채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에너지가 충분하면 남들의 비난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제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건 저 사람의 수준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자유로움이야말로 내향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자 무기입니다. 이제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어주는 피곤한 연기는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조용함은 절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게 생각하는 그 능력을 믿으세요. 말이 없어도 분위기를 장악하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등잔 밑의 심리학은 여러분이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한 단단한 삶을 꾸려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공하는 내향인들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비싼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거나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죠. 하지만 생각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상대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며 툭 털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에 주변에선 보살 아니냐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너 따위를 미워하는 데 쓰지 않겠다는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들의 용서는 화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에서 상대를 완전히 내보내는 정신적 손절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들은 용서는 하되 당신에게 줬던 마음의 열쇠를 조용히 회수해 갔거든요. 다시는 예전처럼 신뢰를 주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돕지도 않을 겁니다. 감정 낭비 없이 관계의 등급을 낮춰버리는 이 차분한 단호함이 진짜 무서운 내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살지만 내향적인 고수들은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한 번 무례했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선을 넘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등을 돌린다는 걸 알기에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들의 친절을 절대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베푸는 호의는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본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잠시 베풀어주는 여유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갈등 때문에 괴롭다면 이 손절의 기술을 배워보세요. 굳이 얼굴 붉히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애쓰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대신 당신은 거기까지인 사람이군요 라고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조용히 거리두기를 시작하세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복수보다 훨씬 더 통쾌하고 강력한 승리입니다. 내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만의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영리한 생존 방식입니다. 등잔 밑에 심리학이 지켜본 바로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결국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려 할수록 더 깊게 침잠하세요. 조용히 사람을 가려내고 내 마음의 문턱을 높이세요.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없는 귀한 공간을 만들 때 여러분의 가치는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끝까지 보존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성이라는 이름으로 낭비했던 그 수많은 시간과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건넸던 빈말들, 어색함을 지우려 내뱉었던 의미 없는 농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등잔 밑에 심리학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제 그만 외향성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활기차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폭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는 사람만이 세상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밖에서 떠들며 에너지를 흘리고 다닐 때 여러분은 그 귀한 에너지를 내면의 댐에 차곡차곡 가두어 두세요. 그 응축된 힘이 언젠가 여러분을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는 대화의 빈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틈이야말로 여러분의 아우라가 채워질 공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소중한 기운을 쓰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예의 바르게 거절하며 나만의 평온한 동굴로 돌아와 휴식하는 삶.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루틴이 여러분의 멘탈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나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의 싸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경지에 이르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조용한 기질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또한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걸음걸이가 결국엔 가장 먼 곳까지 닿기를 응원합니다. 억지로 소리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감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오늘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침묵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잔 밑의 심리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